여러분, 한 남자가 몇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저를 포함해 무려 4명의 여자와 동시에 신랑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했어. 출장 간다더니 사실은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였지? 도대체 여자들이 몇 명이야? 잠깐만,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근데 나는 너희를 다 사랑했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남자의 실체를 아실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에게 댓글로 힘내시라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언니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작년 봄에 운명 같은 만남으로 알게 된 남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추궁해 보실 건가요?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저는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 김치전까지 만들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놨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려나가서 안겼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는데 준호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를 번쩍 들어 올려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우리 예쁜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고 웃었을 텐데 그날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때 준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준호는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준 향수도 한 번도 안 썼을 정도로 향수를 싫어했는데 그날은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확실히 났어요. 여보, 향수 뿌렸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야, 왜? 냄새나? 하면서 자기 옷을 킁킁거렸어요. 회사 여직원이랑 같이 택시 탔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택시를 몇 분 탔다고 해서 옷에 그렇게 향수 냄새가 벨까요? 저녁 먹으면서도 준호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평소였다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핸드폰 좀 그만 봐요 하고 투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준호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가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어서 화면을 가리더니 회사 일이야. 급한 일 있나 보다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15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준호 목소리가 들렸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알겠어. 내일 보자.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에게 누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후배가 업무 때문에 연락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6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목소리나 표정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준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왔어요. 보통 때는 제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알람도 안 울렸는데 혼자 일어났어요. 샤워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잖아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웃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4살 많고 결혼한 지 5년 됐거든요. 언니, 혹시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해? 물어봤더니 언니가 왜? 준호 오빠가 뭔가 이상해?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화장실에서 한 통화,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요.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미정아, 그런 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결혼 초기에는 서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 나도 그랬었어. 하지만 만약 정말 의심스럽다면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추측만 하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준호 오빠 핸드폰이나 행동 패턴을 좀 더 관찰해봐.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했어라고 했는데 준호 회사는 야근을 거의 안 하는 곳이었어요. 준호도 결혼하면서 우리 회사는 야근 안 해서 좋다. 매일 6시에 퇴근해서 우리 미정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어 라고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야근을 한다고? 더 이상한 건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간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또 샤워를 해요? 평소 같았으면 여보, 왜 또 씻어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샤워 후에 준호가 입었던 옷들을 빨래통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현관 쪽에 놔뒀어요. 내일 세탁소에 맡길 거야 라고 했는데 평소에 세탁소에 옷을 맡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에 그 비닐봉지를 살짝 열어봤어요.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에는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발이거든요. 그 머리카락을 손에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첫째,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다른 방에 두고 왔어요. 둘째, 카톡이나 전화가 오면 꼭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어요. 셋째,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어떤 날은 일찍 오고 어떤 날은 늦게 오고. 넷째, 저와 대화할 때 자주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물어봐도 응? 뭐라고? 다시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일 이상한 건 준호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라면서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것도 집 근처가 아니라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요. 왜 굳이 회사 근처에서 운동해요? 집 근처에도 헬스장 많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끝나고 바로 가면 편해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헬스장 갔다 왔다면서 운동복 가방도 안 가져오고 샤워를 또 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운동복 냄새가 아니라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쯤 되니까 저도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의심이 들면 바로 추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가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벌써 바람을 피운다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저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매일 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평생 너만 볼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직 신혼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준호가 내일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준호 회사는 워크숍을 거의 안 하는 곳이었거든요. 입사할 때부터 우리 회사는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거 별로 없어서 좋다고 했던 곳이요. 갑자기 워크숍이라니? 더군다나 토요일에요? 어디서 워크숍 해요? 물어봤더니 경기도 어딘가인데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어. 회사 버스 타고 가는 거라서 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들어와요? 일요일 저녁쯤? 1박 2일이야 라고 했어요. 뭔가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평소 준호라면 어디 리조트에서 하는데 수영장도 있대라든지 팀빌딩 게임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한대 이런 식으로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그날은 대충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준호가 여행 가방을 챙기는 걸 봤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새 옷들을 넣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셔츠와 바지였어요. 그 옷들 언제 샀어요?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야. 워크숍 가는데 좀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준호와 같이 사는데 택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원래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준호가 나간 후에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회사 워크숍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준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봤는데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준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정준호 대리 아내인데요. 오늘 워크숍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받은 분이 워크숍이요? 저희 이번 주에 워크숍 계획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 얘기인가요? 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벌벌 떨면서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준호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럴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얘기했더니 언니도 충격받으면서 미정아,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준호 오빠를 직접 추궁하거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워크숍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사랑해 평소 같았으면 나도 사랑해 조심해서 들어와 라고 답장했을 텐데 그날은 답장하기가 싫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역겨웠거든요. 그냥 응, 조심해서 들어와 라고만 보냈어요. 일요일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속을 수는 없다고요. 준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호 책상 서랍을 뒤져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 맨 밑에서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곳들의 영수증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심지어 모텔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남자가 왜 모텔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 장이요? 날짜를 보니까 준호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특히 모텔 영수증은 충격적이었어요. 2박 3일, 1박 2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 영수증 중에는 여성 향수도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그 낯선 향수였나 봐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심지어 모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이런 증거를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영수증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요. 일요일 저녁 준호가 들어왔어요. 워크샵 잘 다녀왔어요?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응.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라고 하면서 여행 가방을 방에 가져갔어요. 저는 준비한 저녁을 차려놓고 많이 힘드셨죠? 어디서 했어요? 나 물어봤어요. 경기도 어딘가.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시설 좋은 리조트였어 라고 대답했는데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사진 찍은 거 없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사진을 못 찍었어 라고 했어요. 거짓말 투성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준호가 뭘?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말 못하고 있더니 이걸 어디서? 라고 했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서랍에서요. 강남 레스토랑, 여성 의류, 모텔 영수증까지.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워크샵 계획 없다고 하던데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 내 물건 뒤지는 게 어디 있어? 결혼했다고 해서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평소 온순하던 준호가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요? 사생활이요? 모텔 가는 게 사생활이에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에요?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준호가 증거도 없으면서 뭔 소리야?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을 뿐이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라고 했어요. 친구들이요? 그럼 친구들 이름 대보세요. 연락처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텔은 친구들이랑 왜 가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 준호는 더 화를 냈어요. 야, 결혼 생활이 이런 거야? 매일 감시하고 의심하고? 나는 이런 결혼 생활 원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저를 속이려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준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미정아, 너 오해하는 거야. 정말 친구들이랑 놀았을 뿐이야. 가끔 술 먹고 놀면서 스트레스 풀었을 뿐이고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럼 향수 냄새는 뭐예요? 립스틱 자국은요? 여자 머리카락은요? 이 모든 게 우연이에요? 준호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너 정말 이상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로 잤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준호는 방에서 잤어요. 계속 울면서 잤는데 중간에 준호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미안해. 오늘은 좀.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이 들렸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호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먼저 준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서로 통장 관리를 하자고 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했었어요.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매주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모텔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에 20만 원, 4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같은 패턴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였어요. 먼저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마지막에 호텔이나 모텔에서 결제하는 패턴이었어요. 완전히 데이트 코스였어요. 그것도 정말 계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준호를 미행해 보기로 했어요. 평생 남편을 미행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오늘 야근한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오후 6시쯤 준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6시 30분쯤 준호가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나왔어요. 키가 크고 긴 머리에 예쁜 여자였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들을 따라가면서 봤는데 완전히 연인 사이였어요. 지하철역에서 준호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 여자는 준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저와 연애할 때 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달달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상가 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런 모습을 본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런 모습으로 있다니요. 식사 후에 그들은 백화점으로 갔어요. 여성 의류 매장에서 그 여자에게 옷을 사주고 액세서리 매장에서 목걸이도 사줬어요. 마지막에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도 샀어요. 제가 준호 옷에서 맡았던 그 향수일 거예요. 매장 직원이 그 여자 손목에 향수를 뿌려주는데 준호가 킁킁거리면서 웃는 모습까지 봤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이었어요. 쇼핑을 마친 후에 그들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어요. 고급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1박에 20만 원은 할 것 같은 곳이었어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그 여자가 준호 팔에 매달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가서 바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준호가 들어왔어요. 야근 끝났어.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샤워를 하러 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생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한마디도 하기 싫었거든요. 샤워 후에 나온 준호가 왜 이렇게 조용해?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났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준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와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런데 준호가 자꾸 말을 걸었어요. 미정아, 어제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더 화가 났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다른 여자 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왜 자꾸 그런 말 해? 라고 했어요. 저 오늘 봤어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거라고 했더니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뭘 봤다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회사 앞에서부터 호텔까지 다 봤어요. 손잡고 쇼핑하고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요 라고 했더니 준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더니 그건 오해야 라고 했어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팔짱 끼고 걷는 게 오해고, 손잡고 식사하는 게 오해고, 옷 사주는 게 오해고,
호텔 들어가는 게 오해예요? 제가 하나하나 따지자 준호는 할 말이 없어 했어요. 그날 밤부터 준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들킨 게 확실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그래, 맞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람 피우는 게 어쨌다고요? 제가 소리치자 준호가 결혼이 뭔지 알아? 사랑이 식으면 끝이야. 나는 이미 내가 지겨워라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겹다고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저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더니 준호가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지겹다, 재미없다라는 말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때는 미정이는 순수하고 착해서 좋다.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하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왜 저한테 접근했을까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물어봤더니 준호가 회사 후배야. 너보다 5살 어리고 예쁘고 섹시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줘. 너처럼 의심하고 감시하지 않고라고 했어요. 회사 후배요? 언제부터 만났는데요?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요? 그럼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왜 저를 속였어요? 물어봤더니 준호가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은 안정감 때문이었어. 너는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고. 하지만 사랑은 별개야. 사랑은 지혜랑 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남자가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고 믿어지세요? 저는 뭐예요? 결혼 도구예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니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바람 피울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호가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지혜랑 더 만나보고 싶어. 너는 그냥 아내 역할만 하면 되라고 했어요. 아내 역할이요? 바람 피우는 남편을 위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겉으로는 좋은 부부인 척하고 실제로는 각자 따로 사는 거야. 성인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사랑한다고 속여서 결혼시켜 놓고. 안정감은 아내에게서, 사랑은 다른 여자에게서 찾는 게 정상인가요? 준호 말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언니도 깜짝 놀라면서 그런 미친 놈이 어디 있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나와? 그런 건 결혼이 아니라 사기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미정아, 이혼해야 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수는 없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준호가 지혜랑 만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이제 준호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지혜랑 영화 보러 간다. 지혜랑 여행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준호 친구 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준호랑 대학교 동기인데 가끔 집에 놀러 왔던 친구예요. 형님, 준호 어디 갔어요? 하길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여자친구요? 준호가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혜라고 회사 후배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라고 했더니 민수가 더 놀라면서 지혜요? 지혜가 누군데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호 회사 후배인데 몇 달째 만나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민수가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뭔가 이상한데요. 준호 회사에 지혜라는 후배 없는데요? 제가 준호 회사 사람들 다 알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임도 자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가 준호 회사 후배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란 말인가요? 민수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준호 회사 직원은 총 20명 정도인데 모두 남자이거나 기혼 여성들이라고 했어요. 젊은 미혼 여성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지혜는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민수도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혹시 형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준호가 지혜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지혜가 준호 회사 후배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왜 회사 후배라고 거짓말했을까요?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한 후에 저는 준호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명세서를 보니까 자주 통화하는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거의 매일 그 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 번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몇 번 신호가 간 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죠? 물어봤더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준호 씨 아내라고 하는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내요? 준호 오빠가 결혼했어요? 정말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진짜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저희 결혼한 지 3개월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혜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준호 오빠가 결혼했다고요? 언제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날까요? 라고 했더니 지혜가 네, 알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준호가 왜 반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지혜를 만나서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언제부터 준호 씨랑 사귀었어요? 였어요. 지혜가 6개월 정도 됐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라고 했어요. 6개월이면 제가 준호와 결혼하기 3개월 전이에요. 그럼 준호 씨가 결혼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물어봤더니 지혜가 전혀요. 오히려 결혼 생각 없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지혜에게 준비해 간 결혼사진과 혼인신고서를 보여줬어요. 지혜가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 오빠가 정말 결혼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지혜도 준호가 회사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지혜는 준호를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대학교 후배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선배요. 근데 준호 씨는 저한테 회사 후배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혜가 회사 후배요. 저는 준호 오빠 회사가 어딘지도 몰라요. 무역회사 다닌다고만 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준호가 저한테는 지혜가 회사 후배라고 했는데 지혜는 준호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 얘기로는 준호가 자신을 대학교 후배 소개로 만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지혜 씨는 뭘 하세요? 물어봤더니 대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대학생이라고요? 준호는 저한테 회사 후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대학생이었어요. 나이도 물어봤더니 22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7살이나 어렸어요. 지혜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지혜도 준호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지혜한테 자신이 미혼이고 자유로운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와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니요. 지혜가 네, 한 달 전에 프러포즈 받았어요. 반지도 받았고요 라면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줬어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또 충격이었어요. 제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랑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준호가 저한테 준 반지와 지혜에게 준 반지가 같은 곳에서 산 것 같았어요. 그 반지 어디서 샀어요? 물어봤더니 지혜가 강남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요. 준호 오빠가 직접 골라줬어요 라고 했어요. 저도 똑같은 곳에서 반지를 받았어요. 준호가 같은 곳에서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2개 사서 저와 지혜에게 각각 준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 되세요? 남편이 아내와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반지를 선물로 줬다는 게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혜도 저와 똑같이 속았다는 거였어요. 지혜는 준호가 미혼인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같은 남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적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같은 피해자로 여기셨을까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둘 다 준호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는 준호가 미혼인 줄 알고 사귀고 있었고, 저는 준호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지혜가 언니, 이거 완전 사기네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준호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둘 다 같은 남자한테 속은 불쌍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호를 함께 추궁해보기로 했어요. 각자 따로 따지면 또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둘이 함께 나서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지혜와 함께 준호가 있을 곳으로 갔어요. 준호는 회사 일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혜와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만날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7시쯤 준호가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멋을 부리고 와서 카페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가 나타났어요. 준호가 저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특히 저와 지혜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정아? 지혜야? 너희가 왜 같이? 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가 왜 같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준호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혜가 오빠 결혼했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라고 따졌어요.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지혜야,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미 모든 걸 확인했거든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오해예요? 라고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제야 준호가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했어요. 재미로요?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재미로 했다고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준호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한 명의 여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미정이랑 결혼한 것도 안정감 때문이었고, 지혜랑 사귄 것도 자극을 원해서였어. 둘 다 필요했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안정감은 기혼 여성인 저한테서, 자극은 젊은 지혜한테서 찾으려 했던 거예요. 지혜가 그럼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호가 그건 너를 붙잡아두기 위한 말이었어.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지혜가 준호 뺨을 때렸어요. 이 나쁜 놈아, 사람을 뭘로 봐요? 장난감이에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체면 따위 신경 안 쓰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준호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라고 했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지혜는 준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도 준호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지내면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의 대면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바람 피운 증거들, 거짓말한 내용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두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다른 여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요?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준호가 지혜한테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럼 지혜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준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6개월 전까지 쭉 살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발견됐어요. 지혜와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패턴의 소비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여성 의류 쇼핑, 호텔 이용.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휴대폰을 자세히 뒤져봤어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휴대폰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여러 여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수진, 미나, 예린 등등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자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여자들한테 비슷한 달콤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너만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결혼하자, 이런 말들을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각 여자들에 대한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름, 나이, 직업, 성격, 취향, 약점까지. 마치 고객 관리하듯이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까지 기록해놨더라고요. 제일 기가 막힌 건 저에 대한 메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정 -29세, 교사, 순진함, 의심하지 않음, 월급 300만 원, 부모 자산 있음,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완전히 이용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봤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리고 준호가 여자들한테서 받은 돈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저한테서는 결혼 준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지혜한테서는 창업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여자들한테서도 각각 몇십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호 휴대폰에서 더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거든요. 다른 여자들과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 결혼식을 올린 사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심지어 아이 사진까지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와 사이에 둔 딸 사진, 민주라는 여자와 사이에 둔 아들 사진까지요. 준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완전한 중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변호사 선생님이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사기가 아니라 중혼죄까지 해당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준호 휴대폰에 있던 여자들 번호로 하나씩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증거를 보여주니까 다들 충격받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이라는 여자와의 통화였어요. 서연은 저도 준호와 결혼했어요. 2년 전에 결혼식도 올렸고 지금 4살 된 딸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진짜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였어요. 민주라는 여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준호와 3년째 결혼 생활 중이고 2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도 준호와 결혼했다고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완전히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나 되세요? 한 남자가 동시에 4명의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중 2명과는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준호와 2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집까지 얻어놨다고 했어요. 미나는 준호가 사업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예린이는 준호와 동거까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연쇄 사기꾼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모든 여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준호는 각자에게 다른 신분으로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내거나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완전히 연쇄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더 큰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모두 준호와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던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서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준호는 서연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서연만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그럼 저와 나머지 여자들은 뭐냐고요? 준호가 교묘하게 혼인 서류를 조작해서 우리 눈앞에 마치 혼인신고가 완료된 것처럼 속였던 거예요. 준호는 우리에게 혼인신고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신분증과 도장만 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서류를 위조하고 접수증까지 만들어서 보여줬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결혼 생활은 다 가짜였단 말인가요? 더 끔찍한 건 준호가 이런 수법으로 여자들을 철저히 속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은 법적인 아내라고 착각했고 그중 2명은 아이까지 낳으며 살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집까지 얻은 사람도 있었고 사업을 핑계로 수천만 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죠. 총 7명의 여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천만 원이 넘었고 무엇보다도 준호는 법적으로 이미 혼인이 되어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에게 접근했으니 중혼죄까지 적용된 겁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자 준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얼굴은 이미 낱낱이 드러났고 우리 모두는 준호를 공동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정말 충격이 컸어요. 서연은 4살 딸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들과도 결혼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라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주도 2살 아들은 아직 몰라서 다행이지만 나중에 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나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이건 모두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각 여자들한테 다른 이름을 말했던 것, 거짓 직업을 말했던 것, 다른 결혼 사실을 숨겼던 것, 돈을 받아낸 것, 모든 게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게 명백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준호는 대학 졸업 후부터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정식으로 취업한 적도 없고 여자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생활했던 거예요. 완전한 직업적 사기꾼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준호가 각 지역별로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정준호로 저와 결혼 생활을 하고 부산에서는 김민수로 서연과 결혼해서 딸과 함께 살고 대구에서는 이준호로 민주와 결혼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부모님도 법정에 오셨는데 완전히 충격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면서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준호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하지만 준호한테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서연의 4살 딸과 민주의 2살 아들은 법적으로는 준호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사기꾼인 상황이 됐어요. 서연과 민주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양육비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게 된 거잖아요. 서연은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준호의 잘못이 명백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서연과 민주는 더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평생 준호와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잊을 수도 없고요. 준호가 감옥에 간 후 저는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부모님과 언니가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특히 남자들을 보면 이 사람도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배신을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 힘들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상담도 받았어요.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일을 겪으면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회복해 나가면 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다른 피해자들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지혜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학교도 못 다녔어요. 수진이는 준호 때문에 얻었던 집을 정리하느라 고생했어요. 미나는 빌려준 1,000만 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지혜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처음에는 남자들을 완전히 거부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건전하게 연애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미나도 부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올해로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화가 나고 우울해져요. 하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의심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해요. 상대방의 직업, 가족, 친구 등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결혼 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알고 난 후에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남자친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등산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졌어요. 몇 달 전에는 소개팅 제의도 받았어요. 아직은 연애할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만날 거예요. 준호는 작년에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잊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혜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새 사업을 시작했고, 미나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모두 그 힘든 일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예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상대방을 알아보셨으면 해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얼마나 깊이 알아보고 사귀세요? 가족, 직장, 친구 관계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과거나 다른 지역에서의 생활도 확인해 보세요. 준호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른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과 민주처럼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연애 경험담이나 조심해야 할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맹목적이어도 되지만 결혼은 현실적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건 의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속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려요. 진짜 사랑을 만난 거라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다만 가끔은 냉정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